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시 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국의 고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NN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 결국 세계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일부에서 주장했던 이 연준의 정책 오류가 결국에 드러나는 걸까요? 예.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9월 CPI 지수를 보면 작년 그 동월 대비 8.2%가 올랐고 또 지난달에 비해서 0.4%가 이제 올랐습니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를 이렇게 훨씬 뛰어넘으면서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그야말로 그 엄청난 이 변동성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지난 그 수개월 동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수차례 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에 이번에 그 발표된 CPI 지수만 봤을 때는 8.5% 정도였던 그 지난 3월에 비해서 거의 그 제자리 걸음을 한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그런 자료만 봤을 때, 특히 그 CPI 지표만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었고 또 몰기지 이자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까지도 이렇게 냉각이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경제 전문가들의 60% 이상이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이 심각한 리세션에 그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고 전망의 이런 목소리들을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4, 4분기 그 금리 인상의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 고용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준이 그동안 그 재정 정책에 대한 이런 이 초라한 성적표를 그 보면서도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비교적 이렇게 안정적인 고용시장 상황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4, 4분기 고용시장의 변화와 또는 추이가 앞으로 11월과 12월에 있을 FOMC 정례회의 그 미팅에서 그 정책 기조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경기 침체로 들어갈 것을 그냥 이게 좌시하고 있지 않은 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과 연준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더불어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재차 상승하면서 7%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최근 현황이 궁금하고요. 또 모기지 금리 급등과 관련한 미국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불안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그 주택 임대료는 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잠재적인 그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두 가지 뽑자라고 하면은 몰기지 이자율의 그 급상승과 공급 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팬데믹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 그 사태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악화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어떤 솔루션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기지자율의 상승은 그야말로 뭐 불에 뭐 기름을 쏟는 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모기지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정에서 그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 능력은 뭐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그 주택 수요 자체도 크게 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앞으로 이제 그 조만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그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은 뭐 주택 하락은 뭐 불가피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도 심각한 그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가계 경제에서 주택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민감도가 되게 높다라는 것들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주택 시장의 상황도 미국의 고용 시장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이제 고강도 금리 정책의 어떤 논리적인 베이시스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시장임을 감안했을 땐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년간 계속되어 온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과열을 냉각시키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제 하향 안정화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소비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큰 수혜를 누렸던 미국 소매 체인들의 상황이 최근 들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잉 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소비 시장의 변화 그리고 소매 업계의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10월 말, 이달 말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가 이제 코로나 이후 3년 차를 맞이하는 연말 쇼핑 시즌인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온라인 매출이 그 연말 쇼핑 시즌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특히 워마트 등의 대형 리테일 기업들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에 휴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발표를 하면서 다소 이번에는 좀 다른 분위기의 땡스기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들의 뭐 복리후생을 증대한다든지 어떤 그런 취지와 또 동시에 온라인 사업부 매출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 11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시작이 되지만 예전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딜들이 짧게는 일주일 전 또는 길게는 3, 4주 전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곧 이제 많은 리테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의 어떤 보복 소비로 큰 수혜를 입었던 리테일 업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를 들면 유통 문제라든가 또는 인벤토리가 너무 많다던가 또는 이제 쇼핑 시즌과 이렇게 시작되는 어떤 가격 상승 문제로 인해서 이런 프로핏 마진이 크게 줄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11월에 FOMC의 미팅을 이렇게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데 다른 때보다 매우 심각하고 또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런 쇼핑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3분기 earnings week에 들어가면서 작년 쇼핑 시즌의 리테일의 어떤 산업 실적과 함께 올해의 3, 4분기 실적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4, 3분기 투자 방향성을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예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은 224석 그리고 민주당은 211석이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을 위협하는 주 요인은 무엇이고 또 민주당이 정말로 승산은 없는 걸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오늘로 정확하게 한 3주가량 남은 것 같습니다. 11월 둘째 주 화요일에 치러지는 이번 중간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상원도 탈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능성입니다. 인종차별 문제, 또 인권 문제, 낙태법, 이민법 이런 여러 문제들, 특별히 민감한 사회 문제들이 여전히 정치권에 여전히 이렇게 산재되어 있지만 지금의 어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책임론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세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이제 속속 발표를 하고 있는 것도 저희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은 CBS 방송에서도 지난주에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에 이번에 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책임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45% 이상이 매우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 반면에 전혀 없다라는 답변은 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오하이오는 전부터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접전을 펼쳤던 지역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이런 선거전의 열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저희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치열한 정치 공방이 진행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오늘 현재, 지금 현재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저는 8월경에는 뭐 낙태권 폐지라든가 또는 뭐 경제에 대한 어떤 낙관론이 있었기 때문에 8, 9월에는 공화당의 상승세가 이렇게 주춤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공화당 쪽으로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현재 생생한 소식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교수이자 JC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